네,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썰 UCC 방송의 박동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금요일에 뭐 기본적인 뭐 간단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뭐 일요일은 뭐 6개의 경주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바로바로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은 일요일에는 현장 승부처 2경주, 그 다음에 승부경주 3경주, 마지막 현장 승부처 6경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장 승부처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경주를 설명드리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12마리가 나왔고요. 우선 이번 경주에서는 9번 담양태양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겠죠. 지난번에 참 좀 어이없는 경주가 나왔죠. 조성원 기수가 선행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졌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경주였는데 페이스가 굉장히 빨랐어요. 빨랐다는 것은 그만큼 호흡 조절이 안 됐다는 것이고 힘 안배가 안 됐기 때문에 라스트의 걸음이 안 나왔다는 것이죠. 유능한 조성건 기수가 이런 페이스 조절에 실패했다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의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기수를 교체했는데 이희천 기수로, 물론 말 상태는 뭐 이상 없고 문제 없습니다. 뭐 새벽 훈련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컨디션도 괜찮은데 또 안쪽에 뭐 딱히 빠른 마필이 없어서 역시나 단독 선행은 뭐 담양태양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희천 기수가 처음 타는 마필이라는 거죠. 처음 기승하는 마필인데 과연 이 마필에 제어하는 힘, 이 가려고 하는 이 마필에 가는 이 페이스를 알고서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처음 기승하는 기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혼돈이 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천 기수가 그래도 경력이 뭐 적지 않은 기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페이스 조절을 잘 해낼 것이다. 마필이 뭐 아예 페이스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마필도 아니기 때문에 이천 기수의 페이스 조절을 한번 믿어보자. 담양태양의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다음 12번 서강대로. 이 서강대로란 마필이요. 지난번에 제대로 취입을 해줬죠. 하만식 기수가 이제 호흡을 두 번째 맞추면서 바로 우승으로 연결해 주었는데, 지난 데뷔전에서는 액톤 불패로 배당이 꽤 컸죠. 이때 당시에 저도 이제 잡아내긴 했는데, 하지만 지난 경주에서는 제가 조금 과소평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강대로를 이제 잡았는데 이제 후착에서 조금 실수를 하는 그런 경주였고,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마필이 여전히 상태가 좋아요. 상태도 좋고 뭐 마방에서도 그렇고 기수도 그렇고 승부 의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인데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9번과 12번에 그냥 인기마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경주다. 근데 이 다른 마필을 또 보자면은, 만약에 담양태양이 무너진다라면은 서강대로는 취임마이기 때문에 이 1200m의 거리에서라면은 이 취임력에서는 서강대로가 앞설 것으로 보고, 담양태양이 무너진다라면 그 대안으로는 2번 월드피스, 3번 제라진, 뭐 6번 헬로비너스, 이런 마필이 되겠는데요. 헬로비너스 같은 경우는 승금전을 치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고, 하지만 조인건 기수와 계속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안전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2번 월드피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레이스가 굉장히 셌죠. 그랬던 만큼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약한 레이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월드피스의 안쪽에서 참았다 한 발 쓰는 이런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3번 제라진. 휴양을 갔다 온 마필로서 지난번의 경주에서는 게이트가 외곽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경주를 제대로 잘 치러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복귀전이기 때문에 가볍게 몸만 풀고 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 제라진의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지난번에 이제 공백전을 치르면서 다시 마필이 다듬어지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라진의 안쪽 번호의 이점이라면은 복병으로서 한번 노려볼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복병과 이제 축이 이제 두 마리가 있는데 약간 축선정과 복병을 붙일 마필로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주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9번과 12번 중에서 축을 좀 더 확실한 마필로 정하고 복병권에 있는 마필로서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높은 확실한 마필 이런 마필로 한번 붙여보는 경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사 5등급 1600m 12마리가 나왔고요. 이번 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제가 이제 보통 한 번씩 현장 승부처라고 해서 경주를 잡는데 그 이유는 이 두텁다는 말이죠. 이게 중심에 둬야 될 마필이 약간 두껍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있고 이 말도 있고 이 말도 있고 한 4마리 뭐 많게는 6마리까지 이런 경주가 포진된 편성이면은 솔직히 그 중심을 잡아줄 마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심을 잡아두고서 다음에 후차간에서 안정적인 마필 역시나 승부지 있고 조교 좋고 내용 나오는 이런 마필로 붙여가야 되는데 물론 저희 이번 경주에서도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먼저 2번 블랙 테트라, 5번 타임캐슬, 7번 위닝길리, 8번 파크맨, 10번 최강 드라이버, 11번 메이저스, 12번 천지챔프. 이게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게 한 6마리 정도가 되는데 이런 마필 중에서 중심에 세워둘 마필은 저도 2마리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한 마리를 조금 더 세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후착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믿음이랄까 그 현장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경마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현장에서 나와주는 당일날 나와주는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체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꺼운 말들, 중심권이 여러 가지 약간 뚫리는 이런 말들의 편성에서는 그래서 현장 승부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심권에 있는 마필은 딱 방금 언급드린 마필 중에서 2마리 그 중에서 좀 더 확실한 쪽으로 갈 것이고 다음에 그 2마리와 엮어서 후차권에서 안정적인 마필로 이제 데려갈 그럴 경주로 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12마리의 접종도가 되겠고요. 우선 이번 경주에서는 1번 불꽃놀이를 먼저 말하고 가겠습니다.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다음 달에 있을 KLI컵 마일 대상 경주를 준비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지난 1400m, 1600m 두 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조금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죠. 그래서 이제 마방에서 판단을 하기를 이 마필이 1600m가 길다. 근데 또 같이 나오는 마방에서 로열루비라는 마필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막상 뚜껑을 까고 열어보니까는 로열루비가 더 세더라. 불꽃놀이가 좋은 줄 알았는데 로열루비가 더 세더라.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열루비를 등록을 했고 불꽃놀이는 그냥 일반 경주에서 잔잔하게 그냥 가볍게 우승을 하고 가자.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불꽃놀이가 지난번에 좀 무너지긴 했지만은 다시 거리를 줄인 1400m의 안쪽 1번 게이트의 조성건 기수라면은 역시 새벽 훈련에서 이울줄리 조교사가 솔직히 이 말한테 실망감도 실망감이지만은 실망한 만큼 더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1번 게이트 불꽃놀이는 저는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불꽃놀이를 놓고 가는데 후착에서 상당히 많죠. 여기서 보면은 모닝파크, 백두영웅, 원희레이스, 리치머니, 세븐파티 뭐 이렇게 마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상당히 좋게 나오는 마필을 딱 한 마리 잡아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불꽃놀이를 붙여간다면은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크진 않지만은 적중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적중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꽃놀이를 축으로 놓고
방금 언급드린 마필 중에서 적중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마필로 배당보다는 적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경주는 불꽃놀이를 놓고 적중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12마리가 나왔고요. 우선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상당히 센 말들이 많이 나왔죠. 4번 에버그린 트리, 5번 아델스타. 이 두 마리가 역시 가장 많은 인기를 받을 것으로, 우선 5번 아델스타는 지난 최시대 기수가 11번 게이트를 달고서도 빠르게 출발을 이끌어내면서 선을 가면서 우승으로 가볍게 이끌어냈죠.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한 가지 달라진 점이라면 부담 증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4.5kg가 늘었습니다. 4.5kg. 그래서 지금 57을 달았는데, 이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이 아델스타라는 마필을 놓고 보면은 이 아델스타의 경주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극복을 못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 번에 많이 늘었다는 거, 4.5kg가 이게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부중을 한 단계 한 단계 적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두 단계 세 단계를 뛰어넘고 껑충 올라갔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아델스타를 한번 조금 조심히 한번 저는 보고 싶고요. 다음 안쪽에 있는 4번 에버그린 트리. 이 마필이 좀 주기가 많이 길어졌죠. 많이 길어졌는데 지난 12월 4일날 서울에서 대상 경주를 뛰고 왔는데, 이 마필이 지난 대상 경주에서는 솔직히 좋지가 않았어요. 물론 상대들도 강했지만은 마필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마필들이. 물론 개체별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마필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스트레스를 2배, 3배 이상으로 받는 그런 마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하고 나서 체중 감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훅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이고요. 하지만 이 마필은 체중 변화에 있어서 약간 빠지긴 했는데, 빠진 부분보다도 다른 정신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더 많지 않았나, 육체적인 부분보다. 물론 정신과 육체 이게 혼연일체가 돼야지만 좋은 경주력이 나오지만은 어느 한쪽이 망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도 받쳐줘야 되고 육체도 받쳐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에버그린 트리가 이제 마방에서 어느 정도 휴식도 취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나왔다. 게다가 유연명 기수의 안쪽 게이트라, 이 마필도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버그린 트리도 비록 휴양을 갔다 왔지만 무시 못하겠다.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꼭 체크할 거는, 주기가 조금 길어진 마필들은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당일 현장 체중을 한번 꼭 또 점검하고 가자. 에버그린 트리와 아델스타는 인정하면서, 이 마필의 능력이 두 마리가 워낙 세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마필은 눈 씻고 찾을래야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 같은 경우는 이 인기마 두 마리를 인정하는 순에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경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12마리의 접전 구도가 되었고요. 우선 이번 경주에서도 제가 한 마리 중심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2번 무적비카. 무적비카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물론 최상기수가 잘 터졌고, 지난 2월 5일날 경주에서는 조금 무너지긴 했지만은 상대가 셌죠. 대호시대. 이런 마필이 있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이 무적비카가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앞선에서 편하게 경주를 펼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최상현 기수가 또 기승을 해봤던 기수여서 페이스 조절이죠. 거리가 긴 만큼 페이스 조절 잘해야 됩니다. 페이스 조절은 물론이고 힘 안배를 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적비카 마방에서 상당히 좋다. 역시 계속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무적비카는 의심하지 않겠다. 저는 무적비카를 강력하게 놓고 가는 경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4번 강한 남자, 9번 브라하, 10번 보헤미안, 12번 마추픽추,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우선 12번 마추픽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다리에 타각상이 생겨갖고 취소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취소되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 경주는 레이스가 뭐 지금 뛰었던 상대들도 있긴 한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경주를 뛰었다라면은 오히려 더 데미지가 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잠시 쉬었다가 나온 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마추픽추가 최은경 기수가 계속 지금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린 부분이 조금 불안한 요소로 작용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1800m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물론 바로 1코너가 바로 시작되지만은 이 바깥쪽에서 감아 돌면서 선행을 갈 수도 있다. 근데 12번이기 때문에 자칫 하다면 무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고, 다음 10번 보헤미안. 보헤미안이 다시 1800 뛰었다가 1600 내려왔다 1800을 선택을 했는데 이 마필이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설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마필이 이제 조금 기복을 보이긴 하는데 강한 상대들하고 뛰었을 때하고 조금 약한 상대들하고 뛰었을 때하고는 조금 이게 마필이 기복이 보이는데, 이번 편성에서라면은 보헤미안이 다시 한번 이 마필의 능력에 맞는 그런 적정한 편성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브라 같은 경우도 부중이 거리가 상당히 늘었죠. 지난번에 이제 1600까지 뛰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이 거리를 탄 것 같아요. 이 마필은 1600까지가 좀 적정 거리인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로열루비 2월 10일날 로열루비하고는 이제 목차로 지긴 했는데 이때는 뭐 다른 마필들이 없었죠. 없었는데 이번 편성에서는 그래도 이 편성보다는 조금 더 세다. 지난 3월 5일 정도의 편성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브라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고 싶습니다. 4번 강한 남자. 이 마필도 지난번에 무적부캐하고 같이 뛰어서 역시 이제 최저 배당을 같이 이제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강한 남자가 마지막에 추임력이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2월 5일날 경주에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지난 11월달과 12월달의 경주에서는 계속 꾸준히 제걸음을 띄워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2월 5일날 경주에서는 물론 강력한 마필들과 강한 상대들 때문에 조금 무너지긴 했지만 다시 2월 26일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제걸음을 보여줬다. 그래서 강한 남자도 기본기는 충분히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겠다. 하지만 저는 이번 무적비카는 중심인데 또 그리고 나머지 언급해드린 마필 중에서 역시 또 여러 마리 너무 많으니까는 좀 정리를 하고 압축을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14마리가 나왔고요. 이번 경주도 상당히 쟁쟁하죠. 지난주에도 이런 경주가 있었는데, 먼저 좋은 마필들을 나열해드리면은 뭐 2번 에메트, 4번 페리드로 포모로이, 돌아온 포경선, 턴파이크, 원일강자, 미라클라인, 마천볼트, 다이나믹 대시. 상당합니다. 진짜 상당한데 이번 경주를 또 현장 승부로 잡은 이유가 역시나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쟁쟁한 마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솔직히 그 현장 당일 배당이 얼마만큼 형성될지가 저도 참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주에서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현장 승부처로 잡는 게, 물론 배당도 배당이지만은 좀 더 확실한 쪽으로 몰기 위해서 현장 승부처로 잡는 것이죠. 여러 가지 중구난방 뚫리는데 그 중에서 적중인 가능성이 높은 확실한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현장 승부처로 잡는 겁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안 되는 마필이 뭐 바람도 불 수 있고 뭐 되는 말이 반대로 뭐 역바람이 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당연히 또 현장 승부처로 잡은 거예요. 안 되는 마필과 되는 마필의 그런 당일 현장 상황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참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하기도 이번 경주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상당히 고민 많이 했는데 마천볼트, 턴파이크 여기 휴양마죠. 휴양마인데 30조 마방이라는 거죠. 30조 마방에 또 휴양마를 복귀전에서 상당히 입상률이 높고 다이나믹 대시도 최근 살아난 걸음에 거리를 줄이고 사토시 기수 이 토마스 조교사도 최근에 관리 능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조교사고 또 8번 원일 강자 1400m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400m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원일 강자가 아니라 1400 강자예요. 1400 강자 진짜 1400 강자에 1400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안쪽에 있는 에메트 마리오스 기수 에메트란 마필도 1400, 뭐 1800 거리에 상관하지 않고 굉장히 잘 떼주는 마필이고 또 안쪽 게이트에 4번 페리디로 포모리 이것도 단거리 강자죠. 단거리 강자 중에 한 마리로서 역시 소속조 기수 조인권 기수가 상당히 또 공을 들여놨고 이 조인권 기수가 지금 부산에 내려와서 이 페리디로 포모로를 이제 첫 경주 기수를 하게 되는데 이 주행 검사에서 이 마필의 습성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주기가 좀 길어졌지만은 페리디로 포모로의 기본적인 발걸음과 조인권 기수가 한번 호흡을 맞췄다는 거. 이 조인권 기수가 또 영리한 기수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캐치를 합니다. 하지만 10주라는 점, 이 점에서 당일 현장에서 체중은 꼭 체크하고 가자.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저는 그래도 그 중에서 중심을 잡아줄 마필을 정해놨습니다. 정해놨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나머지 마필 중에서 이제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당일날 현장에서 이 마필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은 배당이 그러니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현장 승부처를 잡았으니까는 이왕이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높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마방 뭐 사연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마방 사연이 나오니까는 반대로 이제 떨어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염려스러운데 그래도 한번 중심은 세워뒀고 뭐 흔들리지 않고 한번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해서 마지막 6경주를 적중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호 방송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1호의 승부처에서도 앞으로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